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살이 쪄서 죽겠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이러시면서 요즘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살 좀 빼보려고 별거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살을 빼지? 라고 하시는 분들, 힐링 다이어트 체험 40일에 도전해 보세요. 그동안 실패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는 절대 살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얼마만큼 감량하고 싶으세요? 2주에 8kg? 아니면 4주에 16kg? 이런 것을 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다이어트를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다이어트는 과학입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줄여나가시길 바라신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지방은 감량되는 힐링 다이어트 40일 체험에 꼭 도전해 보세요. 참고로 지방 1kg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힐링 다이어트는 이런 체지방만을 줄여주는 다이어트로서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입던 옷은 모두 커지고 또 몸도 가벼워지고 근육량은 늘어나는데 체중은 변함이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왜 살을 빼고 싶으세요? 나비 같은 드레스를 입고 싶어서요? 아니면 활동하는 데 부자연스러워서요? 그것도 아니면 건강을 잃을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이미 비만으로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꼭 살을 빼야 할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든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이어트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또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했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조깅, 줄넘기, 복싱 같은 운동 다이어트, 또 한 가지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또 단백질을 섭취하는 황제 다이어트, 주스를 마시는 주스 다이어트, 곧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하고, 또 녹차를 마시면서 하는 차 다이어트, 또 골고루 섭취하면서 한다는 덴마크 다이어트, 요즘 미국에서 유행되는 고지 저탄 케토식 간헐적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셨으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나요?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집중 굶는 다이어트는 끝나고 요요 현상이 왔고, 아침 식사 거르기 다이어트는 간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저지방 식품을 선호했는데 저칼로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었으며, 음료수 칼로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술, 커피는 500kcal 넘습니다. 또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은 탈수 현상이 발생하여 체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체중 재기를 하면서 좌절감이 생겨서 포기한 것은 아닌가요? 맛있는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수면 부족 및 밤새우는 습관은 잠을 적게 자면 체내의 비만 요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군것질을 자주 하면 고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면 우리 몸은 6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진 않았었는지, 성장기 때 살이 찐 경우 성인 때 찐 살은 비만 세포가 커지지만 어릴 때 살찌면 비만 세포 수가 늘어나서 살 빼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살 빼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선천적으로 체형이 큰 경우, 또 인내하며 꾸준히 하지 못한 경우, 다이어트를 자주 실패한 경험이 많은 경우, 다이어트 내성에 기저질환이 생긴 경우,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몸 스스로가 기억력이 높아 식사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다가 만약 굶게 되면 몸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음식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다음에도 안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내 몸에 지방으로 축적시켜 놓기 때문에 식사는 일정량을 일정 기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인데, 굶기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게 혼란을 겪게 하면서 도리어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살이 빠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군가는 살이 찌고 누군가는 몸무게가 변함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살이 찌는 체질과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바로 기초 대사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무엇일까요? 기초 대사량이란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소모하는 칼로리의 70%를 차지하는 기초 대사량은 숨도 쉬어야 하고 눈도 깜빡여야 하며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남성의 경우 체중 1kg당 1시간에 1칼로리, 여성의 경우 0.9kcal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70kg의 남성의 경우 70kg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1kg은 1680kcal가 되며 여성의 경우 60kg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0.9kcal는 1290kcal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칼로리 소모를 훨씬 많이 할 수가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흔히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고 물과 함께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붓게 되어서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생수를 꾸준히 마시게 되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극소량만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여자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근육 1kg이 9kcal를 소모하지만 지방 1kg은 3kcal밖에 소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은 것입니다. 스트레칭이나 덤벨 운동 등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실행하면 탄탄한 근육이 생겨서 기초 대사량이 높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아서 잉여 칼로리가 생겨서 지방으로 변화해서 몸에 쌓여 비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은 하루 권장량만 드시고 필요 이상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또 기초 대사량이나 활동 대사량이 많아서 잉여 칼로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열심히 운동을 하여 활동 대사량을 높여 비만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극도로 제한하여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무리하게 굶으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여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기초 대사량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는 단식요법과 지나치게 많은 운동으로 활동 대사량을 높이면 단시간 내에 살이 빠지겠지만 건강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며 도리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몸에서는 영양소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비축시키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방을 빼내서 체중은 줄여들지 않고 근육량을 늘려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과학입니다. 하루 음식물 권장 섭취량은 남자는 2,400kcal이며 여자는 2,000kcal입니다. 그렇다면 힐링 다이어트의 권장량은 아침을 생식으로 먹을 경우 120kcal이며 생식은 하루 영양가로 충분합니다. 생식은 효소가 살아있어 고갈되어가는 우리 몸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점심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여성분을 기준으로 쌀밥 1공기, 김치찌개 4분의 3, 고등어구이 1토막, 연근조림, 깍두기, 시금치나물 1접시, 약 700kcal에서 1000kcal로 섭취하고 저녁에는 생식만 드실 때
120kcal. 그래서 하루 총 섭취량은 1240kcal라고 할 때 하루 권장량 2000kcal에서 하루에 섭취한 양 1240kcal를 빼면 760kcal가 됩니다. 하루 760kcal가 줄어들었기에 한 달로 계산하면 약 2.2kg의 지방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고, 감량 목표량은 얼마로 정하기에 따라 기간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물 섭취만으로 한 달에 2kg를 감량했지만 다이어트 전문 식품인 헬스앤밸런스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을 드시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노력과 간단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굶지 않고 먹으면서 하는 건강 다이어트, 힐링 다이어트는 먼저 그룹을 설정해서 맞춤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그룹은 현재의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 분, 제2그룹은 복부 비만 및 체지방이 많은 사람, 모든 분이 제2그룹에 속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그룹은 비만으로 성인병, 고혈압, 당뇨, 즉 과도 비만이신 분들입니다. 제1그룹에 속하시는 분은 약간의 절식과 생식과 헬스앤밸런스를 드시고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몸매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2그룹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는 아침에는 반식을 하고 생식을 먹습니다. 점심은 정상적으로 일반식으로 드시고 저녁은 생식만 드십니다. 식사를 많이 줄이는 대신 다이어트에 필요한 다이어트 전문 식품인 헬스앤밸런스, 칼슘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시고, 포만감을 갖고 싶으신 분은 알로젤린을 선택적으로 드시면서 가벼운 운동, 복부 마사지, 그리고 족욕, 사열 등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3그룹에 속하시는 분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간헐적 절식과 식이요법을 필히 하시고 몇 가지 건강식품을 섭취하시면서 운동과 복부 마사지, 족욕, 그리고 사열 등을 하신다면 잃어버렸던 건강도 되찾고 다이어트도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인 건강식품에서 만든 헬스앤밸런스는 다이어트 전용식품으로서 마임에서 만들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헬스앤밸런스는 식전에 드시는 비포와 식후에 드시는 애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어트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자연 원료들을 첨가해서 만들어 효능 효과를 높였습니다. 헬스앤밸런스 비포는 지속된 다이어트로 저하된 체력까지 보강하는 한국인 식습관 맞춤형 다이어트로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지구력을 증진하며 탄수화물과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 에너지 생성에 작용을 하도록 제조되었으며, 헬스앤밸런스 애프터는 지속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근 손실 예방과 관리까지 모두 갖춘 다이어트로서 체지방 감소, 스트레스 완화, 제지방 증가, 근 손실 방지, 세포 보호, 배변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식품은 각종 미네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칼슘이 필요할까? 칼슘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며 소장에서 칼슘의 지방을 만나면 굳어져서 배출하게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내장 지방 감량에 효과가 크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 시에는 내장 지방 축적이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실험에 의하면 비만한 사람 혈중에는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걸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이려면 식단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식사 대신 생식을 원합니다. 생식은 칼로리가 낮고 한 끼 영양은 충분하며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족한 효소도 채워주므로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다이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정렬요법을 병행하시면 큰 효과를 보십니다. 비만, 사열자리는 사열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2시간 이상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혈과 공동혈은 기본으로 하시고, 앞쪽은 소장혈인데요. 더 알기 쉽게 중환혈자리는 명치와 배꼽의 중간 지점이고, 관원혈자리는 배꼽과 치골 사이 60% 지점입니다. 또 뒤쪽은 양강혈자리로 등쪽 갈비뼈 아래쪽에서 위쪽 2, 3번 사이와 척추 중앙에서 좌우 5cm 되는 교차점과
또 대장혈은 엉식뼈에서 위쪽으로 1cm 지점과 척추 중앙에서 좌우 5cm 되는 교차점입니다. 사열 방법으로는 앞쪽 뒤쪽을 교법으로 3, 4일 간격으로 사열하는데 한 혈을 사열할 때 고지혈이 나오지 않고 맑은 피가 나올 때까지 보통 4, 5 부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쪽 중환혈과 관원혈은 피가 잘 나오지 않으므로 하루 걸러 사열을 합니다. 피가 잘 나오지 않으면 혈자리를 마사지해서 풀어주며 양강혈과 대장혈을 동시에 사열할 때는 양강혈은 대장혈보다 작은 부항급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 보조 혈자리를 사열해주면 각종 성인병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순환기성 난치성 질환은 믿기 어려울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 등에는 육당혈,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생의 중앙 부분과 명치 끝을 연결한 선생의 중앙 부분을 사열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복부 마사지, 의료기기 같은 것이 있으면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다면 실천에 옮기셔야겠죠. 실천에 옮기시려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주차는 해독기라 보시고 준비 중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다음 2에서 4주차는 해독과 감량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마지막 5주차는 감량과 적응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유지기로 이때부터 감량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려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목표를 세운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지침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이웃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에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기에 협조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기 쓰기, 매주 체지방 측정과 복부 마사지나 부항 등을 함께 해나가며 무엇보다도 여러 명이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참고자료로 반드시 지시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다짐서를 꼭 작성하고 다이어트 일기를 매일 쓰며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일 힐링 다이어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남녀 공이 하루 권장 칼로리 2000kcal 기준을 정하고 일반식은 하루 약 700kcal로 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이어트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셨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셨죠? 그럼 도전해 보세요. 비만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몸매로 예쁜 옷도 입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서 모든 꿈을 이루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복잡해 보이지만 힐링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하는 건강 다이어트이므로 건강과 다이어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